안녕하세요. 미우지심 훌륭하다 미우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56, S&P 500은 1.57, 나스닥은 1.54 빠졌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하락은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과 몇몇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끝나려고 하나보다 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장 마감쯤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200일선을 깨고 올라간 척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지수는 목 끝까지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200일선을 뚫고 그냥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건 우스갯소리로 주가 조작 그리고 묻지마 상승, 그런 후에 다 하락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죠. 하여튼 200일선을 깨는 척 하면서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내려오고 추후에는 다시 200일선을 건드리는 일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상승한 척 하다가 보통 2번에서 3번까지는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보이지 않으면서 횡보가 길어진다면 실망 매물로 하락이 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안 인플레이션에 집중해 있었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유가까지 올라가니 증시에는 부담이었는데요.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유가를 잡는 방법뿐이라서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저희에겐 부담이지만 마켓에 장을 보러 다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유가 외에 다른 물가 상승에 부담은 줄고 있지 않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하여튼 유가는 영상 기준으로 100불 부근에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빨간 선을 툭툭 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 아래로만 빠져주면 우선 95불까지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서 이 하락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요. 전에도 동맹국들과 비축유 방출을 이야기했음에도 유가가 하락하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추가적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줄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축유 방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줄였던 부분을 다시 채우는 것이라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2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6.4% 상승했고요. 2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전달은 0.5%였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니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도 어디 나가서 가족하고 외식하러 고기 한번 먹으러 가면 200불이 넘어버리고 가족들하고 쇼핑하러 가서 옷 몇 개 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주유하고 하니까 그날 쓴 게 600불이 넘어가더라고요. 하루에 1000불 쓰는 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하면서 원래 하던 소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허리띠 졸라 매려고 하고 있으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요. 예상은 0.5% 증가, 전달에는 2.7%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고 증시를 받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은행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도 역시 좋았고요. 근데 오늘 하락을 하면서 증시를 받치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 증시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JP몰간은 상승해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선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차트들이 실망 매물을 부르는 차트인데요. 증시는 더 상승할 모멘텀을 찾는데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은 차트를 하면서 하락하니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매년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TLT, TMV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간단히 하는 거 아시죠? 작년부터 제가 기본에 충실한 주식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저것 기업 분석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만 늘어나니 기업 분석도 보시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TLT, TMV 당연히 저도 해봤겠죠. 언제 얼마에 매수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이긴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당시 주식의 진심인 저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TLT 주위에서 추천 많이 하는데 매수해볼까? 했다가 30분 이상을 훈계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알아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다.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치를 알아야 하는 종목이니 다 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 눈에는 꽤나 움직임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었죠. 그때가 잠깐 핫했을 때였다는 것을요. 우선 TLT는 2002년에 나왔고요. 미국의 장기 채권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 가격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선 2004년쯤 최저점 80불 51센트에서 오늘 종가는 132불 08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0불 언저리에 있던 주가가 약 120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에도 110불 언저리에 있었던 주가가 고점 179불 70을 만들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불에서 85불 사이에 오면 모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가 주가의 흐름상 매물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TLT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TLT 175불, 170불 부근에 물려있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쯤 물려있는 분들은 물을 언제 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식생활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TLT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종목 분석이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TMV입니다. TMV는 미국채 20년물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TMF를 매수하시면 되고요.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시면 TMV를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TMV가 상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그냥 계속 하락했죠. 희망 회로를 돌리면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에 50bp 인상과 QT 선언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TLT, TMV에 대해서는 작년에, 재작년에, 몇 년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TLT와 TMV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 주위에 한 명 있었습니다. 2008년 때 그때 상승할 때 매도해서 나온 친구 한 명 말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이퍼링 한다 할 때 다들 은행주 사야 한다, 모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은행주 살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주식의 이치가 그렇게 쉬우면 벌써 다 부자 돼서 은퇴를 했을 겁니다. 앞에 보이는 단순함만으로 주식을 하기엔 주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변화로 TLT로, TMV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지만 주위를 보시면 빅테크 우량주로 장기 투자해서 수익률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빅테크, 우량주, 그 외에 좋은 종목들 우리가 매수하는 건 쉽지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물을 타야 하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TLT, TMV까지 하기에는 주식생활이 더욱 복잡해질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시라고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셔도 되고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좋은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하셔서 수익을 할 수 있으니 개인이 그러실 수 있으시다면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PC 시장의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기술 하드웨어 업체 델과 HP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AMD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내려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증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쉬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급하게 오르면 체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는 것도 저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매수 기회도 또 주고 가야 하니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횡보가 출현할 수 있겠고요. 횡보만 길어지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더욱 좋은 부분이니 그 부분 보시고 지금은 조금의 하락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증시 상승하기 전에 증시 흐름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길지 않으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하락할 시에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좋은 자리에서 물을 타시면서 주식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좋은 증시 흐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